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에 메모리 반도체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도 2분기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카페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됐습니다.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디벨로퍼들도 필리핀, 미국 등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윤재윤입니다. 다음 달 7일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등 시그널에 반도체 업황 하강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국내 반도체주가 2분기 실적 바닥을 지나 주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7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2,015억 원. 1분기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줄어든 수치지만 반도체 부분의 실적 회복 기대 속 전망치가 다소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원대 적자로 1분기 대비 적자폭을 줄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실적에 큰 부담을 줬던 재고 증가세도 한풀 꺾인 데다 마이크론 CEO가 이미 저점을 통과했다고 선언하며 메모리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올 2분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글로벌 빅3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모두 감산에 돌입하며 시장 수요가 조정된 만큼 D램 등 메모리 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HBM 등 AI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이 하반기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HBM 제품의 용량 단위당 가격은 DDR4와 DDR5의 평균 대비 최대 6배 수준으로 비중이 작더라도 수익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긍정적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높였고 시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며 6월 2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번 달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치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선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직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변경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인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카페 직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메뉴를 주문하는 손님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방역조치와는 별개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각 지점에 공지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선 마스크 종류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EDI의 경우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는 소상공인들도 많아 더욱 적극적인 공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혀 몰랐고 보통 개정되거나 다른 방역 수칙이 있으면 돌아다니시면서 전단지 같은 걸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전혀 들은 게 없어서.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이 유행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경우 식품 취급시설에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개정안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시작과 함께 국내는 물론 글로벌 현장을 누비며 광폭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업계에선 경쟁력을 제대로 드러낸 행보로 보이고 있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미연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신한금융그룹의 새 수장이 된 진옥동 회장. 취임 후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글로벌 행보입니다. 글로벌 금융 감각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진 회장은 지난 4월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18년간의 일본 경험 노하우를 살려 한일 관계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 교두보 역할에 나선 점도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진 회장은 지난 4월 첫 해외 기업 설명회를 일본으로 떠나 민간 교류 확대 방안을 의논했으며 다음 달엔 한일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해 경제 교류 활성화에 나섭니다. 유엔 환경계획 등 국제기구들과의 ESG 협업, 선제적인 모든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사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한 것도 긍정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체질 개선의 토대를 닦아야 하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한금융은 올해 초 경영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글로벌 이익 비중은 30%로 비은행 이익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신한금융의 비은행 이익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0% 수준입니다. 또 KB금융에 내준 순익 기준 2위 자리를 찾아오는 것과 주주 가치 제고도 과제로 꼽힙니다. 신한은행장 시절 실적 중심의 은행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평을 받는 진옥동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본격적인 경영 드라이브를 걸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신한금융을 다시 국내 리딩 금융그룹으로 올려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상반기 마감을 앞두고 중동과 동남아 등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해외로 눈을 돌려 수주 확장에 공을 들여온 결과인데요. 부동산 디벨로퍼들도 국내를 떠나 해외 개발 사업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필리핀 신흥 관광지인 보홀 팡라우 섬에 들어설 예정인 초대형 복합 리조트가 국내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습니다. 이 리조트는 국내에서 하이엔드 주택을 공급해온 유림개발이 국내 디벨로퍼 중 처음 필리핀에서 진행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입니다. 대지 면적 약 160만 제곱미터 부지에 호텔과 풀빌라 약 1,400실과 필리핀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가 들어서고 또 골프장도 예정됐습니다. 유림개발은 이번 리조트 개발 사업을 통해 팡라우 섬을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1,000만 명, 2,000만 명이 해외를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을 들이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림개발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필리핀 에버저스트사와 리조트 건립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필리핀 최대 규모 식품 가공 회사인 푸르푸드 인터내셔널의 저스틴 우이 회장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I want to emphasize Bohol have all the nature that we want to see. To build such a big complex, you need somebody with experience.
유림 개발 외에도 디벨로퍼들의 해외 사업 추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SENC는 지난 3월 필리핀 보홀주에 K-로아이 프렌드십 시티 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디벨로퍼를 표방한 우미건설은 최근 미국 자회사인 우미 USA를 설립해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해외 시장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사업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꾸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제 정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2023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및 임차 자금 지원 기념식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 대표를 비롯해 이종찬 광복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43개 업체에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감사패, 공로패 등이 수여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총 5억 원의 주택임차 자금을 무주택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사업을 추진해온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유공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우리 주택협회는 앞으로도 30년이 아닌 100년, 200년이 갈 때까지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정원주 회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해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94년부터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114개 주택업체들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한 동당 1,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총 127동을 무료로 보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0년간 약 240억여 원을 투입해 2,264동의 노후주택을 무료 보수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무상 지원한 주택 임차 자금은 87억 2,600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살균과 소독은 일상이 됐는데요. AI와 멸균 기술을 융합해 차세대 공기살균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신홍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설립 4년째를 맞는 내년 연간 매출 100억 원, 앞으로 5년 내 글로벌 유니콘 기업 도약. K방역 세계화에 나선 공기살균 플랫폼 전문기업 A버추얼을 이끄는 30대 초반 김태준 대표의 당찬 포부입니다. A버추얼은 나노 크기 다공성 광촉매 물질 등으로 모듈화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주 과기원을 통해 기존 시장의 광촉매보다 100배 가까운 효율의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김태준 대표의 목표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기살균 솔루션은 의료시설과 자동차 내부를 비롯 축산농장, 스마트팜까지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런 기술력은 우선 벤츠사가 AI와 접목된 차내의 공기살균 기능 적용을 위해 제안을 한 상태고 UAE 국내 자본 2천억 원을 투자한 스마트팜 기업 퓨어 하베스트도 목표 대상입니다. 여기에 유럽, 이스라엘 등에서 기술을 인정받고 실증에 성공해 글로벌 파트너십은 물론 해외 마케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만 3년이 지나서 저희가 연평균 꾸준히 300% 이상씩 매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데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동 지역이라든지 미국 지역을 목표로 저희의 공기 살균 솔루션이 꼭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스마트팜이나 모빌리티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도 확장될 수 있게끔 지금 김태준 대표의 시선은 이미 중동과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17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로 44배 크기 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사우디의 네옴시티는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시장입니다.
3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한 고효율 특수 살균 모듈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방역 로봇과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방역 게이트 등 제품군도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에이버추얼은 공기살균 솔루션을 넘어 더 큰 비전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나노 소재 기술력이 신재생 에너지 효율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수질 정화 쪽에도 엄청난 효율을 검증을 해냈습니다. 공기살균 시장을 해외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나서 더 큰 시장인 신재생 에너지, 즉 솔라 에너지라든지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의 효율 증가를 위한 소재 개발, 그리고 수질 정화를 위한 소재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리고 전 세계 지구의 환경과 에너지를 책임지는 올해 초 UAE 경제사절단 100인에 뽑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를 방문한 김 대표. 이를 계기로 두바이 현지 법인도 설립해 해외 진출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에이버추얼이 친환경 기업을 넘어 에너지 분야 나노 소재 기술력까지 갖추면서 세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재외동포청을 품은 인천이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2025년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 유치전에도 도전장을 냈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도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도시를 꿈꾸고 있는 인천시의 또 다른 도전을 차성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인천시가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굵직굵직한 유치전에 뛰어든 겁니다. 우선 인천은 오는 2025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전 세계 21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입니다. 따라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인프라와 능력은 에이펙 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꼽힙니다. 근데 인천은 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상들이 방문하거나 그 주위 분들이 6,000명 정도 참여하는 회의에 방문하셨을 때 굉장히 유리한 교통적인 편리를 가지고 있고요. 2,700만 수도권을 다 배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나 컨벤션, 특히 인천이 갖고 있는 컨벤시아나 향후에 오픈할 인스파이어처럼 아주 다양한 복합 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또 오는 7월에 발표될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정국제도시 일대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상과 민원 없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분야 세계 2, 3위 기업이 털을 잡고 있어 반도체 기업을 모은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점도 인천시가 꼽는 장점입니다. 인천시가 굵직한 유치전에서도 과연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인천 차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워치입니다. 고대 로마 유적지에서 2000년 전 피자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 발굴 현장. 허물어져가는 벽면 한쪽에 다채로운 색깔의 그림이 눈에 띕니다. 각종 과일과 와인잔 옆에 납작한 빵이 놓여 있는데요. 석류와 호두 등 토핑과 소스가 잔뜩 올라가 있습니다. 고고학자에 따르면 당시 이탈리아에는 치즈와 토마토 같은 피자의 핵심 재료는 없었는데요. 파인애플이 올라간 하와이안 피자 등 현대 피자도 다양한 만큼 고대 로마인들이 먹던 원조 피자는 아닐까요? 28년간 철창 속에 갇혀있던 침팬지가 처음 하늘을 올려다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8살 암컷 침팬지 바닐라. 밖으로 나오자마자 환호하며 친구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경외감에 찬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는데요. 바닐라는 뉴욕의 실험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실험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보호소를 옮겨다니며 열악한 시설에 머물러야 했는데요. 가까스로 동물단체 세이브 더 침팬지에 구조되면서 이제 플로리다 보호구역에서 친구들과 잔디밭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어색한지 두리번 주변을 살피는 모습인데요. 남은 생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일명 깨어있는 음주 문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 번화가에 있는 한 술집.
이곳에는 무알콜 음료 종류만 250가지가 넘고요. 주류 브랜드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다양합니다. 술집을 찾은 손님 보이키는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을 체험해보고자 이곳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인 토냐도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실 때는 창의력이 무너졌다며 취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약 34%가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무알콜 음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우크라이나를 찾아 러시아 환경 파괴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확산시킨 스웨덴 환경운동가 툰베리. 올해 20살이 된 툰베리는 국제 워킹그룹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툰베리는 러시아군이 전쟁에서 고의로 우크라이나 환경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을 붕괴해 지역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툰베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목소리로 국제사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5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건데 통계청은 IT 경기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은행 대출 평균 금리가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2%에 달했으며 예금 금리도 한 달 만에 올라 연 3.56%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 인하 조치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100만 원 한도로 3.5% 적용되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 세율은 5%의 기본 세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대곡 소사 구간이 다음 달 1일 개통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중부는 대부분 비가 그쳤지만 비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은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2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충청 내륙과 전라 동부, 영서 남부와 영남권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말 심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미 중부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에 서울과 수원이 34도로 무덥겠고요. 대전과 세종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28도에서 29도 선 보이겠고 울진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 전주가 33도, 광주 32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의 물결은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에 해상으로도 물결이 약간 높겠습니다.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 서쪽도 비가 시작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